식장이 소란스러웠어요. 어머니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제단 앞에 서 있었고 나는 손에 쥔 작은 상자를 흔들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를 잡자마자 내 목소리가 천장으로 튀었어요. 이 결혼 멈춰야 해요.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신랑 박경수 씨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는 상자를 열어 피 얼룩이 스민 작은 머리핀과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경수 씨가 다른 여자와 아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사진 뒤에는 날짜와 장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지난달까지 동거했어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두 집 살림했었어요. 그 순간 뒤쪽 문이 쾅 열리며 한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뛰어 들어왔어요. 경수 씨, 우리 애 아빠 맞잖아요. 아이가 울먹이며 경수 씨 쪽으로 팔을 뻗었고 경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가 제 쪽을 돌아보며 겨우 물었어요. 서영아, 이게 사실이었니? 나는 말 대신 사진을 어머니 손에 쥐어 드렸어요. 다음 순간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 앞으로 휘청이며 쓰러졌고 흰 드레스 자락이 제 발등을 스치며 바닥으로 퍼졌어요. 사람들의 비명과 의식 없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뒤엉켜 식장이 얼어붙었어요. 누구 하나 제대로 다가오지 못했고 나는 과업이 올 만큼 분노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신랑은 오해야,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소리쳤지만 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자 그의 목소리는 지느러미처럼 흔들렸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엄마는 재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크가 손에서 떨어졌을 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구독해 주셨으면 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힘이 됐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제 이름은 이서영이었고 38살이었어요. 어머니 박미영은 58이었고요. 우리는 둘뿐인 식구처럼 살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 믿고 있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 어머니는 혼자서 식당을 하며 저를 키웠어요. 늘 여름처럼 따뜻한 손이었고 겨울처럼 단단한 등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가구처럼 이가 나가고 금이 가나 봐요.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눈빛이 자꾸 먼 데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즈음 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영아, 나 다시 누군가와 살아보고 싶었어. 나는 대답을 아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끔 밤마다 울던 소리를 들었고 저는 그 눈물이 저를 향한 미안함 뿐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행복이 누군가의 과거를 딛고 서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울음이었어요. 그 무렵 저는 장례식장에서 김도현을 다시 만났어요. 40살이었고 대학 동기였어요. 친구의 아버지 장례였는데 향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밤 도현이 제 앞에 멈춰 섰어요. 이서영 맞았어요. 그는 예전보다 눈이 깊어졌고 어깨가 넓어졌더라고요. 저는 웃으려다가 울 뻔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장이라는 곳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비밀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곤 했어요. 마음이 약해지는 공간이었고 말이 솔직해지는 밤이었어요. 그날 밤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우리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 나란히 섰어요. 붉은 불빛이 깜빡이는 커피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도연이 제 손등을 살짝 눌러줬어요. 괜찮았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울렸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고 복도 창가에 번지는 비 내음 사이로 살며시 입맞춤을 나눴어요. 그의 숨결이 제 볼을 스치고 제 숨결도 그에게 섞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래 묶어둔 시간을 풀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밤은 길었고 우리에게는 각자의 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기만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그가 귓가에 낮게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든든했어요. 그 밤은 로맨스라기보다 오래 묵힌 체념 위에 올려놓은 따뜻한 손 같았어요. 어머니가 경수 씨를 집으로 데려왔던 날이 있었어요. 흰 셔츠를 단정히 여민 남자였고 말투가 지나치게 매끄러웠어요. 저는 사람의 말보다 눈을 보곤 했어요. 경수 씨의 눈은 아주 깨끗했는데 그 깨끗함이 오히려 어색했어요.
닦아낸 유리처럼 어느 손때도 남지 않은 눈동자였어요. 얼룩이 없다는 건 살아본 흔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얼룩을 숨겼다는 뜻이었죠. 저녁을 먹으며 경수 씨가 말했어요. 미영 씨와 저는 서로 의지했었어요. 함께 늙고 싶었어요. 했어요가 입에 착 감기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기도문처럼 미사여구를 조심스럽게 고르고 또 고르더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행복하면 됐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젓가락 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쥐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보낸 사람을 알 수 없었는데 사진 3장과 짧은 문장 하나가 왔어요. 박경수 2집 살림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장난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사진 속 배경과 날짜 그리고 아이의 머리핀 색까지 너무 명확했어요. 불길이 목젖까지 타올랐어요. 이걸 어머니에게 바로 보여주면 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부서질지 눈앞에 그려졌어요. 저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법과 세상과 양심 앞에서 확실히 말하려면 충분히 모아야 했어요. 치졸하게 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은 마음이 급해지면 치졸해지더라고요. 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훔쳐보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더 알게 됐어요. 경수 씨가 최근에 어떤 보험을 들었고 수익자가 어머니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떤 서류에는 제 이름이 조용히 지워져 있었어요. 잘 지운 흰색 수정액 아래에 제 이름의 윤곽이 살아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손이 칼날처럼 얼었어요. 그 즈음 도연이 제 옆을 붙잡아 줬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나 이 결혼 막아야 했어요.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의 말에는 걱정과 신뢰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요. 밤늦게 카페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함께 머리를 맞댔어요.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눴어요. 그날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무대 뒤편의 북소리처럼 울렸어요. 도연이 제 손 위에 그의 손을 올렸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말하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무서웠어요. 그래도 같이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도망치지 않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 밤 우리는 입술을 가까이 가져갔고 서로의 떨림을 느꼈어요. 깊고 오래 지속되는 입맞춤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긴 서약보다 뜨거웠어요. 우리는 서로의 뺨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고르며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결혼식 전날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그 여자가 산다는 곳으로 갔었어요. 주택가 끝 작은 골목 끝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눈 밑에 피곤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제 뒤로 숨어 제 얼굴을 엿보더라고요. 여자는 처음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제가 사진을 보여주자 체념한 듯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여기까지 왔었어요. 대단했어요. 그녀의 말투엔 비웃음도 멸시도 없었어요. 오히려 오래된 우정 같은 씁쓸함이 있었어요. 언니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착시가 일어난 듯 멍해졌어요. 왜 이 여자는 어머니를 걱정할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 사람이 지켜달라고 했어요. 오늘까지만. 봉투 안에는 아이의 출생신고서, 병원 기록, 그리고 경수 씨 통장 내역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들을 들여다보다가 마치 낙엽 더미에 숨은 불씨처럼 이상한 내역을 하나 발견했어요. 박미영 수술비라는 문구가 빛처럼 눈에 박혔어요. 날짜를 보니 제가 대학에 합격했던 그 해였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던 그때였어요. 경수 씨는 오래전부터 우리 곁을 맴돌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고통과 제 사춘기를 스치며 그림자처럼 뒤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자 기분이 이상하게도 복잡해졌어요. 원망이 더 커져야 했는데 같은 길을 건너온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감정이 복잡하면 분노가 가장 쉬운 출구였어요.
결혼식 당일 식장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낡은 계단처럼 삐걱거렸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사람은 어떤 순간을 끝없이 기억하더라고요. 제게 그날은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폭로했고 아이가 뛰어들었고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구급차 사이렌이야말로 인간사가 얼마나 우스울 수 있는지를 울부짖듯 알려줬어요. 응급실 앞에서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도연이 제 곁에 조심조심 앉았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엄마를 죽게 만들었어요. 제 입술에서 저도 모를 독백이 떨어졌어요. 도연이 제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서 그의 손 안에 넣어줬어요. 내가 엄마를 살렸어요. 그 말이 심장에 박혔어요. 간호사가 뛰어나와 보호자를 찾았고 저는 전자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생각보다 사인은 빨리 끝났어요. 삶의 중대한 결정은 늘 사소한 움직임으로 끝나더라고요. 나는 그 단순함에 또 화가 치밀었어요. 수술실 불빛 아래에서 밤은 길게 늘어졌고 아침이 올 때쯤 어머니는 깨어났어요. 어머니는 마치 오래된 유리창을 통과한 빛처럼 힘없이 웃었어요. 서영아, 잘했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너무 미웠어요. 엄마가 나 말고 누구를 선택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울었어요. 그 울음에는 억울함도 섞여 있었고 배신감도 튀어나왔어요. 어머니는 제 손등을 쓸어주며 낮게 말했어요. 나도 미안했었어. 너를 지키느라 나를 잃었고 나를 찾으려다 너를 놓칠 뻔했었어. 그 간단한 문장이 내장을 잡아 비틀듯 아팠어요. 저는 어머니를 미워했지만 어머니의 외로움도 미워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사랑은 늘 복수보다 빨랐어요. 복수는 계획이 필요하지만 사랑은 습관처럼 몸에서 먼저 움직였거든요. 경수 씨는 사라졌다가 일주일 뒤 병원 옥상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종이컵을 비틀듯 심술궂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미영 씨를 지키려 했었어요. 저는 비웃었어요. 둘을 지키려면 한 사람은 버려야 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보험 서류와 녹취록이었어요. 녹취록엔 그의 사촌형이 등장했어요. 유산 문제로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수 씨는 마치 모든 잘못을 자기 혼자 떠안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책임처럼 보이지만 결국 또 다른 도피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말했어요. 엄마는 재혼하지 않아요. 나는 엄마 옆에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옥상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 권의 오래된 책을 덮는 듯한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경수 씨의 사촌형과 몇몇 친척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걸고 법적 분쟁을 걸어왔어요. 저는 분노가 목젖을 찌를 만큼 올라왔어요. 병실에서 어머니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저는 복도 끝에서 서류를 들고 울었어요. 그때 도연이 나타났어요.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그리고 내 어깨에 이마를 가볍게 댔어요. 그 작은 온기가 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어요. 도연아, 무섭고 억울하고 화났어요. 제가 빠르게 쏟아내자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맞춰줬어요. 무서웠고 억울했고 화났었지. 우리는 병원 복도 창가에 섰고 고단한 빛 아래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고 그 숨결이 밤새도록 서로를 데웠어요. 우리는 뜨겁고도 절제된 입맞춤을 나눴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울렸고 그 울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뿐이었어요. 며칠 뒤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도연의 아버지가 과거 어머니의 병원비 문제로 경수 지방과 엮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증과 채무가 뒤엉켜 파산까지 갔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도연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막은 몰랐다고 했어요. 미안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도 알았어요. 그는 가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인연이라는 게 때로는 족쇄처럼 발목을 감싸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그래도 나와 함께 있었어요? 그는 제 눈을 바라봤어요. 지금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단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는 강렬하게 나를 끌어안으며 뜨겁게 입맞춤했어요. 그의 거친 숨이 내 볼을 스치고 내 숨도 그 가슴팍에 흩어졌어요. 우리는 오래고도 진득하게 서로를 붙잡았어요. 그 밤 억눌렀던 마음은 불씨를 만나 활활 타올랐지만 우리는 끝까지 서로의 경계를 지켰어요. 사랑은 불꽃이었지만 불꽃을 담는 그릇이 우리가 되었으면 했어요. 재판은 길었어요. 상대 쪽은 어머니가 혼인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어요. 나는 법정에서 떨리는 다리를 꾸역꾸역 일으켜 세워 어머니의 치료비 내역과 보험 서류, 녹취록을 차례로 제출했어요. 판사의 망치가 내려칠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경수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사촌형이 나와서 생채기 난 말들을 던졌어요. 그 여자는 돈맛을 알았어요. 나는 웃음이 나올 만큼 분노했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판사가 제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요? 있었어요. 저는 제 어머니를 지키려 했었어요. 제가 아이였을 때도 어제도 오늘도. 만약 지키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욕심처럼 보였으면 저는 그 욕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날 재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나 세상 일은 늘 한꺼번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묻곤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재혼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병원 침대 머리맡에 작은 노트를 두었어요.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다시 사랑해보고 싶었었어. 그러나 내 사랑이 내 딸의 상처 위에 서는 건 원하지 않았었어. 엄마는 재혼하지 않았어. 대신 엄마는 내 손을 잡았었어. 저는 그 노트를 읽다 울었고 울다 웃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비처럼 굴절하더라고요. 같은 문장을 읽어도 시간이 바뀌면 다른 뜻이 보였어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우리는 예식장이 있던 자리에 다시 서 있었어요. 철거가 끝난 빈터였고 콘크리트 냄새와 젖은 흙내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빈터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끝난 자리에 시작이 있었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입맞춤했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게 닿았고 나의 숨결도 그에게 스며들었어요.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의 이마를 붙이며 서 있었어요. 엄마는 재혼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선택이었고 유언이었고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의 문장이기도 했어요. 나는 어머니 곁에 있었고 어머니는 내 곁에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어머니의 재산은 보호되었고 사촌형 일당의 청구는 기각되었어요. 경수 씨는 어디선가 아이와 함께 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도 화해를 말할 정도로 어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 그 아이가 잘 자랐으면 했어요. 왜냐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봄 햇살을 쬐었어요. 우리 동네 공원에 벚꽃이 휘날리던 날 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영아 살아남았었네. 엄마도요. 우리는 웃었어요. 벚꽃 잎이 어머니 무릎 위에 내려앉았어요. 나는 그 잎을 조심조심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덮었어요. 그 손은 여전히 여름 같았고 등에 기대면 아직 겨울처럼 단단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집 앞까지 바래다 줬어요. 현관앞 노란 조명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반걸음 더 다가섰어요. 오늘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속삭였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요. 우리는 포옹했어요. 뜨겁지만 조심스러운 입맞춤을 나눴어요.
오래 기다렸던 계절이 마침내 도착한 것처럼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대신 오래 가기로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어요. 결국 결론은 이랬어요. 엄마는 재혼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포기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랑을 버리면 나까지 버릴까 봐 두려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 사람의 어머니였고 동시에 한 사람의 여자였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우리 둘이 참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어요. 가족은 문서로 엮이는 게 아니었어요. 위기에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족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고 어머니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도연은 내 옆에 서 있었어요. 때로는 사랑이 세상을 바로잡고 때로는 사랑이 세상을 견디게 했어요.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했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하루는 비가 왔고 빈터에 물웅덩이가 생겼어요. 거기에 하늘이 비쳤어요. 나는 그 물 위에 손을 담갔어요. 물결이 퍼지며 하늘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리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믿었던 자리마다 새로 시작하는 문이 있었어요. 문은 무섭게 삐걱거리며 열렸지만 결국 열렸어요. 엄마는 재혼하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는 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평생의 감사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게 우리 집의 마지막 싸움이자 첫 번째 평화였어요. 나는 오늘도 어머니의 노트를 꺼내 읽었어요. 살아남아라 내 딸.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울면서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니는 수술대에서 겨우 살아나셨지만 깨어난 후에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병실 안은 늘 정적에 갇힌 것처럼 조용했고 가끔 기계음이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가져다 놓은 귤을 까먹으며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곤 했어요. 그 눈빛 속엔 분명 미련이 있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었어요? 난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리자 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귤 껍질을 내려놓았어요. 사람은 외로워졌었어. 내 아빠 떠나고 너무 오래 혼자였었어. 나는 대꾸하지 못했어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이 있었거든요. 내 억울함은 폭풍 같았고 엄마의 외로움은 바다 같았어요. 폭풍이 바다를 때리듯 그 둘은 결코 조화되지 않았어요. 며칠 뒤 경수 씨의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병원 앞에 찾아왔어요. 이혼도 안 하고 여태 두 집 살림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재산 욕심이었어요? 라는 독한 말이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나는 분노로 달아올라 그 사람 멱살을 잡았어요. 엄마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내 눈동자가 흔들리자 그 사람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병원 로비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치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억울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도연이 나타나 제 손목을 붙잡아 끌어냈어요. 여기서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더 상처 입었어요. 복도 끝에 서서 우리는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울음 대신 도연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나 왜 이렇게 억울했어요? 엄마 지키려고 했는데 왜 내가 나쁜 딸처럼 보였어요? 목소리가 끊어질 듯 흔들리자 도연은 제 머리칼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넌 잘했었어. 아무도 내 편 안 들어도 난 내 편이었어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눈을 들어 도연의 얼굴을 바라봤고 숨을 삼킨 순간 그의 입술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절박하게 입을 맞췄어요. 병원 복도라는 차가운 공간 속에서도 그 입맞춤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웠어요. 숨결이 얽히고 두근거림이 터져 나와 가슴이 부서질 듯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내가 이 사람을 붙잡는 게 맞았을까? 혹시 또 다른 잘못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강하게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 후로 저는 경수 씨의 과거를 더 파헤쳤어요. 어머니 몰래 보험 서류를 조작한 흔적, 유산을 빼돌리려는 움직임, 그리고 그의 친척들이 짜 맞춘 음모까지 모든 것이 하나에 덧이었어요. 도연은 제 곁에서 묵묵히 증거를 모아주었어요. 밤마다 카페 구석에서 서류를 펼치고 도연의 손과 내 손이 겹쳐질 때면 이상하게도 힘이 났어요. 한 번은 서류를 뒤지다 말고 서로의 눈을 오래 마주쳤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숨결로 대화했고 결국 다시 입술이 맞닿았어요. 그날은 더 깊었어요. 그의 두 손이 제 뺨을 감싸며 떨리는 제 입술을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귓가에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 너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말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경수 씨가 숨겨둔 혼외자 중 한 명이 사실 제 어릴 적 기억 속에도 있던 아이였다는 거예요. 10수년 전 골목길에서 함께 놀던 아이. 이름도 똑같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경수 씨는 오래전부터 우리 곁을 맴돌았던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걸. 분노가 폭발했어요. 엄마, 왜 나만 몰랐어요? 왜 나만 바보였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말했어요. 너만큼은 지키고 싶었었어. 그래서 말 못했었어. 그 말에 더 큰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엄마가 사실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도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며 울었어요. 그는 가만히 제 등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도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나는 더 큰 진실과 맞닥뜨리게 됐어요. 도연의 아버지가 과거 어머니와 경수 집안 사이에 얽혀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의지했던 사랑마저 피할 수 없는 족쇄와 얽혀 있었던 거예요. 재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가문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어요. 경수 씨의 사촌들과 친척들이 병원 앞마당까지 몰려와 욕을 퍼부었고 심지어는 어머니의 병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려 했어요. 나는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여긴 병실이었어요. 환자 앞에서 이럴 수 있었어요. 내가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도 그들은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여자가 침을 뱉으며 말했어요. 재산 때문에 저러는 거였어요. 저 집 딸년 결국 돈 냄새 맡았어요. 그 말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손이 부르르 떨리고 뺨이 화끈거렸어요. 나는 그대로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고 사람들의 비명과 경비원의 고함이 뒤엉켰어요. 간신히 말려져 나왔을 때 내 몸은 이미 긁히고 멍투성이었어요.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은 채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고인 채 나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서영아, 이게 다 내 탓이었어. 그 말에 나는 더 화가 났어요. 엄마 탓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엄마가 재혼을 택한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것 같아 억울함이 끌어올랐어요. 그날 밤 도연이 내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술에 취해 있었던 나는 문을 열자마자 울부짖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더럽혀졌어요? 도연은 말없이 나를 끌어안았어요. 나는 그 품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눈물과 술 냄새가 뒤엉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아, 다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 순간 도연이 내 얼굴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서영아, 지금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무너져 내리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는 거칠게 내 입술을 덮쳤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입맞춤이었고 내 온몸이 전율했어요. 억눌렀던 울분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불길처럼 터져 나왔어요. 그의 두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며 몸을 끌어안았고 나도 온 힘을 다해 그를 붙잡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분노를 태워버리듯 서로를 갈망했어요. 그리고 끝내 하나가 되었어요. 눈물이 섞인 숨결 속에서 사랑은 비극과도 같았고 동시에 구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나는 그의 품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은 여전히 흐렸지만 내 가슴 한쪽은 조금은 가벼워져 있었어요. 도연은 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영아, 넌 무너진 게 아니었어. 넌 버틴 거였어. 그 말에 눈물이 또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재판 첫날 상대 측 변호사가 내민 증거는 충격적이었어요. 경수 씨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내 이름이 지워진 유언장 사본까지. 법정에서 나는 치를 떨며 소리쳤어요. 그건 조작이었어요. 내 이름은 원래 있었어요. 수정액 아래에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판사가 망치를 내리치며 조용히 하세요. 라고 외쳤지만 내 눈에서는 불길이 타올랐어요. 법정 싸움이 계속되던 어느 날 또 다른 사고가 터졌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졌고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나는 수술실 문 앞에 매달려 절규했어요. 엄마, 제발 버텼어요. 나 혼자 두지 않았어요. 그때 도연이 내 뒤에서 나를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너 혼자 아니었어. 나 여기 있었어.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어요. 경수 씨의 사촌형이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 약을 바꿨다는 증거였어요. 병원 CCTV에 찍힌 장면은 법정에 그대로 제출됐고 재판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보셨죠? 누가 악마였는지 이제 다 드러났어요. 그 순간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상대 측이 마지막 반격으로 내밀었던 것은 도연의 아버지 이름이 적힌 문서였어요. 과거 보증 문제로 어머니와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어요. 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연과의 사랑조차 피할 수 없는 운명 속에 묶여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나는 법정에서 그 문서를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서류에 찍힌 이름은 분명 도연의 아버지였어요. 내 어머니와 얽혀 있던 그 지긋지긋한 보증 채무의 당사자였던 거예요.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천둥 같았고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내 심장은 칼에 베이듯 갈라졌고 도연을 향해 시선을 돌리자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자마자 나는 복도로 뛰쳐나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는데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영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봤어요. 당신은 알았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짧은 침묵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몰랐었어. 나도 오늘 알았어.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왜 하필 당신이었어요? 왜 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요? 내 주먹이 그의 가슴을 쾅쾅 때렸어요. 그는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손을 잡고 낮게 속삭였어요. 내가 미워했어도 됐어.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어.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나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절망과 사랑이 동시에 타오르는 그 눈빛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어느 순간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입술을 찾았어요. 우리의 입술이 부딪히자 분노와 슬픔, 갈망이 뒤엉켜 폭발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거칠게 끌어안았어요. 지금 멈추지 않았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는 강렬하게 나를 끌어안았고 뜨겁게 입맞춤했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거친 숨결이 내 피부에 닿았고 내 심장은 타오르는 장작처럼 불타올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삼키듯 끝까지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은 사랑이면서도 절망이었고 동시에 유일한 도피처였어요. 하지만 아침이 오자 현실은 잔인했어요. 도연은 내 옆에 누운 채 손끝으로 내 머리칼을 매만지며 말했어요. 서영아,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나는 눈을 감고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입술을 달싹이며 내뱉었어요.
사랑했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 근데 난 당신을 놓고 싶지 않았어.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내 손을 잡았어요. 그럼 우리 끝까지 갔어. 어떤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날 이후 나는 세상과 더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경수 씨 집안은 우리를 더 몰아세웠고 언론까지 끌어들였어요. 신문과 인터넷에는 재혼 사기극, 상속 전쟁, 딸의 폭로극 같은 제목이 넘쳐났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내 얼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지만 도연이 내 곁에서 꿋꿋하게 버텨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경수 씨가 숨겨둔 혼외자 중 한 명이 도연의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갈갈이 찢어졌어요. 도연과 나는 단순히 원수 집안의 자식이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피의 그림자가 서로 얽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밤새 도연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술만 따랐어요. 결국 내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 끝내야 하지 않았어?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었어. 피가 우리를 묶은 게 아니었어. 우리 마음이 묶었어. 나는 울면서 그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 우린 금지된 사랑이었어.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러면 금지였어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널 사랑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렸고 동시에 불타올랐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끌어안고 뜨겁게 키스했어요. 우리의 입술은 눈물로 젖었고 그 젖은 맛이 더 쓰라리게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비난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둘의 숨결만 있었어요. 봄비가 유난히도 차갑게 내리던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기계음이 단조로운 리듬을 두드리며 병실을 가득 채웠고 나는 그 옆에 붙어 앉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손등은 유리처럼 투명해져 있었고 마치 한 번만 더 힘주면 부서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서영아, 넌 참 고생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엄마, 그럼에도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지려 했어? 어머니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는 내가 평생 혼자가 되지 않길 바랐어. 근데 엄마가 다시 사랑을 잡으면 널 놓칠까봐 무서웠어.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잠시 후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엄마는 재혼하지 않았어. 내 옆에만 있었어. 그 순간 기계음이 길게 울렸고 하얀 불빛이 찢어지듯 번졌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절규했어요. 엄마, 제발 날 두고 가지 않았어.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내 어깨를 붙잡았을 때 나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장례식장은 수많은 조화와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무릎 꿇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차가운 대리석을 적셨고 나는 두 손으로 유골함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어요. 엄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나 아직 엄마가 필요했어.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감쌌어요. 도연이었어요.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어요. 그는 내 귓가에 낮게 속삭였어요. 너 혼자 아니었어. 나 있잖아.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품에 안겼어요. 수많은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뜨겁게 입맞춤했어요. 그것은 슬픔 속에서 피어난 단 한 송이 꽃 같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경수시 지방과의 재판도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어요. 모든 증거가 드러났고 판결은 우리 쪽의 완승이었어요. 사촌형 일당은 법정 구속됐고 어머니의 재산은 보호됐어요. 나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 됐어. 내가 끝까지 지켰어.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언론은 도연과 나의 관계를 들춰내며 금지된 사랑이라고 떠들어댔어요.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친척들은 나를 욕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나를 붙잡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린 우리였어. 나는 울면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린 우리였어. 그걸로 충분했어.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우리는 예식장이 있던 빈터에 다시 섰어요. 철거된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했어요. 나는 빗방울에 젖은 땅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여기서 시작이었어. 도연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고 빗속에서 살며시 입맞춤했어요. 그 입맞춤은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직 사랑만 있었어요.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재혼하지 않았다. 사랑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엄마를 선택했고 결국 도연을 선택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무리 거세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았다. 울면서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살아남아라 내 딸.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엄마, 나 살아남았어. 그리고 사랑도 지켰어. 빗속에서 도연이 내 손을 더 강하게 잡았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험난해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다. 나는 엄마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엄마, 재혼하지 않은 게 아니라 끝내 나를 선택한 거였어. 나도 이제 끝내 내 사랑을 선택했어.